이제 아이를 혹시 키운 부모님이 계신다면 아이들한테도 말도 웬만하면 늦추고 해야 돼. 너 오늘 학원 갔어? 안 갔어? 요건 여러분 질문이 아니라 신문입니다. 신문. 이거 경찰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은 순전히 경찰밖에 없어. 막 검찰밖에 없어. 막 엄마가 너 학원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너 오늘 몇 시에 왔어? 여러분 공격한다고 생각을 해. 자기를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방어하는 거예요. 공격하면 방어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얘기. 공격에는 강하지만 칭찬에는 무력하다. 이게 인간이. 아이들 한번 칭찬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칭찬보다는 비난, 비판을 많이 듣고 살거든요. 제가 가끔 사례 들 때 이렇게 말해요. 경쟁이 중요해. 경쟁을 좀 늦추자고 했는데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젊은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아이들은요, 이 경쟁 의식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가가지고 1학년 때 또는 유치원 때 이게 뭐 받아쓰기를,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죠. 아, 지금도 한가요? 그래, 받아쓰기 시험을 봐가지고 100점을 맞았어. 엄마한테 그냥 와요? 막 흔들고 오죠. 엄마, 나 100점이라고 흔들고 와. 그럼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말해요? 잘했어. 이걸로 끝나야 되거든. 그런데 잘했어 해놓고 엄마가 물어봐요. 너희 반에서 100점 몇 명이냐? 몇 명이냐 물어봐. 그럼 몰라. 모르면 또 그걸로 가끔 욕먹는 놈도 있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100점이 몇 명인지도 몰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놈이 100점이 몇 명인지 알아와. 엄마 100점. 우리 반에 100점은 20명 중에 19명. 엄마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어느 날 엄마 나 100점인데 나밖에 없어 100점이. 아,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가 활짝 웃어. 그리고 난리를 펴는 거야. 막 잘했다고. 그때부터 얘기가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때부터 뭘 배우느냐? 내가 잘한 것보다 다른 놈이 못해야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잘못된 경쟁을 배우니까 그 잘못된 경쟁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사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혹시 아이들을 키울 때는 무조건 그 과정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뭐 천재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너 어제 저녁에 공부하는 걸 보니까 엄마 이럴 줄 알았어. 와, 너무 장하다. 노력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노력을 칭찬해주는 이런 모습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아이 키울 때도.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칭찬이 사실은 가장 많이 필요한 데가 가정이고, 가정에서도 아이들보다 누굴까요? 남편이에요. 여러분 칭찬을 받고 싶다니까? 인정을 받고 싶다니까? 얼마나 인정을 받고 싶냐? 우리 옛날 노래 혹시 여러분 아세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서딸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난 노래 여기까지 하는데도 안 따라하는 조직은 처음입니다. 지금. 일부러 따라하라고 한 거지. 내가 지금 이 노래를 여러분 앞에 바치고 싶겠어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어떻게 받아라? 동지서딸 꽃본 듯이. 지금은 뭐 동지서딸 아니더라도 꽃이 있지만, 동지서딸에도 꽃이 있지만, 옛날에 동지서딸 꽃은 귀해요, 안 귀해요? 아니, 비닐하우스 없을 때는 귀하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날 좀 봐달라고. 이게 50년, 거의 100년 전에 나온 노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반세기 전에 나온 노래예요. 그런데 그때도 인간의 감성은 똑같았어. 날 좀 봐달라고, 날 좀. 그냥 봐달라는 게 아니라 귀하게 봐달라고, 귀하게 봐달라고. 그럼 그 귀하게, 누구를 귀하게 봐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가 귀하게 봐줘야 돼. 내 자식을 내가 귀하게 봐줘야 돼. 그런데 우리 이게 지금 부족하다. 여러분, 인정해 주는 것, 칭찬해 주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인정해 주면 너도 나를 인정해 주거든요. 내가 먼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 중심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이게 나 중심주의, 자기 중심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중심주의가 본능이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돼요. 나는 최근에 그 역주행된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또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평행선. 어떻게 불러요? 이럴 때 어떻게 불러야 할 때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 안 부를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나는 나밖에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가지 평행선. 뭐, 노래가 안 맞아요? 제 아내는 노래하지 말라고 난립니다 나한테. 얘는 평행선이야.
나는 나밖에 몰랐고 그 다음에 너는 너밖에 몰랐고 그래서 우리는 평행선 만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 나는 나밖에 모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는 주는 게 받는 거. 받는 게 아니라 주면서 받는 건데 우리는 그냥 받는다고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건강에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한다. 그러면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에 나온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미국에서입니다. 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한 해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2번째 질문. 스트레스는 건강에 나쁘다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2번째 질문입니다. 자,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예스예요? 노예요? 자, 생각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고 들어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았냐?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냐? 라고 질문하고 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8년 후에 조사를 했어요. 8년 후에. 여러분 놀랍게도 스트레스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초기에 사망할 확률이 43% 올라갔습니다. 더 빨리 죽었다는 얘기예요. 특히 스트레스는 건강에 나쁘다고 강하게 믿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죽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건 스트레스가 많아. 스트레스가 높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는 건강에 나쁘지 않다라고 믿은 사람은 안 죽어. 오히려 스트레스가 적은 사람보다 더 안 죽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 기대 효과예요. 스트레스는 건강에 나쁘다라고 기대하면 여러분 진짜 건강에 나빠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스트레스는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스트레스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 적당하면 좋다. 스트레스는 받는 게 아니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면 여러분 스트레스로부터 우선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가 제일 큰 문제가 막 언론이고 막 미디어에서 어떻게 말해 유튜브 같은 데서 스트레스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고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 조사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스트레스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믿음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아도 쉽게 표현합시다. 개그맨 누가 했던 대로 이까이껏. 자, 우리 합시다. 이까이껏. 이까이껏 좀 이것 정도.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둔감이에요. 둔감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일본의 와타나베 준이치라는 의사가 쓴 책 둔감력 또는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강조한 게 둔감한 사람이 암 발병률이 훨씬 낮대요. 여러분 청나라 때 있었던 고문진보라는 고전에는 놀랍게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둔감한 사람이 오래 산다. 예민한 사람이 빨리 죽는다. 그러면서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붓과 벼루. 붓은 뼈 쪽에 예민해. 뼈 쪽에. 그래서 붓은 자주 달아. 그런데 벼루는 어때? 벼루는 둔감해. 그래서 벼루는 오래 간다. 여러분 둔감해라. 둔감하다는 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 다시 말해서 예민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은 그냥 둔감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 스트레스 얼마든지. 왜냐하면 누군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가시밭길이란 말이에요. 가시밭길. 그럼 이 가시밭길, 이 세상에다가 가죽을 댈 것이냐, 내 발에 가죽을 댈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전체 가시밭길이라고 가죽을 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가시밭길이라면 내 발에 가죽을 대면 여러분 얼마든지 가죽에 찔리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그 가죽이 뭐냐면 다시 말해서 둔감한 성격입니다. 성격. 그럼 성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마무리입니다. 성격 바꾸려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이 세상이 바뀐다는 것, 이것이 금세기 인류 최대의 발견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이 20세기 심리학의 대부 그리고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자,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예,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뀐데 이걸 다른 말로 또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나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 바뀐다.
이걸 쉽게 성격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 내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성품, 성격, 요게 지금 둔감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거는 습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습관으로. 습관은 여러분 행동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행동. 그런데 행동은 생각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은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생각 바꾸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생각 바꾸지 마라. 생각 바꾸지 마라. 생각 안 바꿔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을 바꿔라. 즐거운 척 살아라. 즐거운 척. 더 중요한 것은 행동 중에 중요한 게 말인데,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살아라. 안 된다 말하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남편을 판단하지 말고 응원 한번 해보세요. 지지해보세요. 지적하지 말고. 저는 제 아내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는 원래 키 큰 놈을 좋아했답니다. 여러분, 나한테 키 큰 놈을 좋아했다는 그 말이 상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둔감해졌지만 젊었을 때는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내 뇌 속에서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예? 요것 때문에 내가 열받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남아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키가 적은데 그 남편도 키 큰 놈을 원래 원했다고.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즐겁게 긍정적으로 살면 오래 살 수 있어요. 저기 등소평이라고 하죠, 등소평. 예. 사실은 등소평이 중국을 총 설계했다고 해요. 중국의 총 설계사 이렇게 말하는데 그 등소평 키가 150. 아마 다른 놈들이 올려줬을 가능성이 높아. 140 군지도 몰라. 나는 등소평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 비교가 안 돼, 나하고. 149, 150이야 등소평이. 키가 적어. 그런데 등소평이 얼마나 호기롭습니까? 등소평은 이렇게 말해.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두려울 게 없다. 나쁘게 보면 자만심이야.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면 키 큰 놈들이 받쳐준다. 키 큰 놈들이 먼저 다치고 키 큰 놈들이 받쳐준다. 나는 키가 적으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무섭지 않다. 여러분, 그리고 등소평은 화를 관리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93세까지 살았대요. 그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지도자로서 엄청난 문혁의 시기를, 그 문화혁명 시기를 거쳤거든요. 여러분 모택동 밑에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도 살아가지고 중국의 총설계사가 됐어. 여러분 모택동 앞에서 모택동이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동의하길 바랬어. 그런데 등소평은 호기롭게 동의를 못한다고 손을 들었어. 그래 모택동이 아주 간단하게 말했어. 저 동무는 손을 들어도 키가 적으니까 손 안 든 거나 똑같다고. 그러니까 바로 후다다닥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요 손을 들었어. 여러분, 이런 호기가 있을 수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둔감력이에요. 여러분, 비판에도 잘 받아들이는 둔감력, 어려운 것도 잘 견뎌낼 수 있는 둔감력. 여러분, 멋진 둔감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없으시죠? 이때 질문한 사람 가장 욕먹습니다. 저한테 욕먹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예,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